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2025년 10월 1일,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매달 월세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손자 교육비가 걱정되는데.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 일을 해보고 싶지만 수급비가 줄어들까봐 겁나서 못하겠어.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월세 지원금이 늘어나고 새로운 교육 지원도 생기고 일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 제도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숨은 지원금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주거지원 확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30만 원 정도 받으셨다면 10월부터는 약 33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25만 원에서 28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기준 임대료는 바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주거급여 최대 금액을 의미하거든요. 인상폭만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제 차상위계층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거급여를 받았는데 10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말씀인데요. 78세이시고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실제 월세는 35만 원이라 매달 5만 원씩 본인 돈으로 보태고 계셨어요. 아이고, 매달 5만 원이 모자라서 생활비에서 뺏어 써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33만 원으로 늘어난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김순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10월부터는 월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융자 한도도 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였는데 10월부터는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환 기간도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서 월 상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지원이 파격적으로 확대됩니다.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이 대폭 인상돼요. 초등학생은 연 50만 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85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아이들 교육비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교육급여 받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성적만 유지하면 2학년까지도 지원이 연장될 수 있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효도샘물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수급비가 덜 깎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50만 원 중에서 15만 원만 공제해주고 35만 원을 소득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생계급여가 35만 원만큼 줄어들었죠. 그런데 10월부터는 공제율이 늘어나서 25만 원을 공제해주고 25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가 25만 원만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같은 50만 원을 벌어도 실제 받는 총수입이 10만 원 더 늘어나는 셈이죠. 실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천에 사시는 이철수 아저씨 이야기인데요. 올해 62세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몸이 아프긴 하지만 가끔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조금만 벌어도 수급비가 확 줄어드니까 일할 맛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공제를 더 해준다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일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이철수 아저씨처럼 일하고 싶어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숨은 지원금들이에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큰 정책 외에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따로 주는 돈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명절 위로금이에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따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작년 추석 때 구청에서 10만 원 상품권을 준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알려줘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10만 원이면 한 달 반찬값인데.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이런 지역별 지원금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명절 위로금이나 특별지원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빼먹으면 안 되죠. 냉난방비 지원인데 1인 가구 최대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문화누리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14만 원 정도 충전해 주는데 영화 보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꼭 챙겨서 쓰시길 바라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은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까 10월 초에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둘째,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금 50%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성적 유지가 조건이에요. 셋째, 지역별 명절 위로금은 신청 기간이 짧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넷째,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는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의 소득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왜 이런 걸 미리 알려주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공지를 하거든요. 다만 워낙 복잡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저희 효도샘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복지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아오신 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분들께 직접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복잡한 건 어려운데 이웃분이 알려주셔서 차상위 지원도 받고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받았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나도 다른 분들한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영수 할아버지 말씀처럼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10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청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까 오늘 당장 메모해 두시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라요.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월세 지원 신청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고요.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활동비 인상분을 확인하시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명절 위로금이나 특별지원금 여부를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런 복지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